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만 하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었어요. 그 유튜브를 하면은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유튜브로 설명하면은 훨씬 더 전달력이 있고 재밌게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새로운 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는 거는 액비와 호기성 처리를 정리하는 건데, 우리가 액비는 양돈 패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 호기성 처리, 우리 그 하수 처리장이나 폐수 처리장 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양돈 패수는 아주 고농도이면서 질소까지 있는 아주 어려운 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그럼 어느 정도 고농도이냐, 그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수가, 원수가 한 200ppm 정도 되고, 산업폐수가 한 2000ppm 정도, 한 10배 정도 높아요. 그거보다 양돈폐수는 2만 ppm 됩니다. 그러면 하수보다 100배가 진하다 보면 됩니다. 100배의 고농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배의 고농도인데, 오늘 설명할 거는 양돈폐수 중에서 방류가 아니고 액비 처리까지입니다. 액비 처리. 그 액비 처리까지인데, 액비는 뭐냐면은 대지 분료를 호기성 미생물이 분해해 가지고 이 오염물을 분해해서 미생물 몸이 돼가 냄새가 없게 만들어서 논이나 밭에 뿌려서 이게 작물의 거름을 만드는, 액상 비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농작물의 80%를 수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액상 비료가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이 액상 비료를 다시 농가 밭에 뿌려서 이걸 작물을 키우고, 이거를 작물을 사료로 넣어서 사료를 돼지가 먹고, 돼지가 이제 똥을 싸면은 이걸 다시 또 액상 비료를 만들어서 살포하고 작물을 키우고, 이 작물을 돼지가 먹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작물, 이 사료를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그 여건상. 그래서 우리가 액비가 지금 남아도는 현실이고, 그래서 액비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방류까지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류를 하려면요, 액비에서 질소 부분을 더 처리해 줘야 되고, TOC나 COD를 더 없애줘야 이게 완전히 방류까지 되는 거고, 액비는 그까지는 아닙니다. 그까지는 아니지만은 질소까지 처리 안 하고, 질소가 우리가 이 작물의 그 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질소까지 완전 처리가 아닌 일부 처리다,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액비 처리 원리는 호기성 미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폐수 처리 중에 대부분이 호기성이에요. 왜 호기성이냐? 호기성 미생물은 공기만 있으면 자랍니다. 그래서 잘 자랍니다. 공기만 있으면. 그리고 빨리 자라요. 분해력도 빠르고.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현기성은 뭐냐면 공기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공기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수온이 그 30도 가까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30일 정도 돼요. 그래서 현기성 처리는 상당히 시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돼지 분뇨를 현기성 처리,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전기를 팔거나 바이오가스로 보일러를 돌리거나, 이런 기술은 이미 다 와가 있습니다. 와가 있고, 그거는 뭐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호기성 처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호기성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기성 처리는 토끼로 호기성 미생물을 키웁니다. 그러면 호기성 미생물이 이 오염물을 잡아먹어서 지 몸이 됩니다. 몸이 돼가 새끼 까고 이래서 몸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럼 오염물은 점점 줄어들고 미생물은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오염물이 많이 줄어가 어느 정도 냄새가 안 날 정도로 만드는 게 우리가 액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비 설비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데, 이게 집수조 혹은 유랑조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퍼서 탈수기에 넣습니다. 탈수기는 고형분하고 액상분을 분리해서 고형분은 최대한 좀 건져내 가지고 육지에서 물속이 아닌 육지에서 공기가 많은 육지에서 처리하고 물은 여기 물속에서 처리한다. 이게 아주 합리적입니다. 이거를 이 고형분을 물속에 넣어서 처리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어요. 왜 힘든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줄 겁니다. 물속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포화용액가 9ppm 정도밖에 안 되고 대기 중에는 산소 농도가 20%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서 육지에서 이게 유기물 처리하는 게 훨씬 쉽다. 물속에 넣어가지고 처리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 탈수기에서 잘 걸러줘야 여기서 쉽게 처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 였는 방식이 이제 물속에 공기 였는 게 이제 호기성 처리의 기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공기를 넣어주느냐? 이게 우리가 불호화, 루츠 불호화입니다. 루츠 불호화는 공기를 이렇게 당겨서 여기서 압축을 시켜요. 계속 바람개비로 계속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안으로 계속 이게 모달을 해가지고 1700rpm 속도로 팍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떠밀리다 보면은 이게 물 안에는 이 물 수압이 있잖아요. 못 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보다 더 계속 돌리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이렇게 공기가 여기서 계속 돌리니까 밀리가 이렇게 수압을 뚫고 쭉쭉쭉쭉쭉 가서 공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기를 슉 빨아서 여기서 쫙 계속 이 모달 돌리가 계속 집어 넣는 거예요. 그 임펠러로 계속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쭉쭉쭉쭉쭉 넣어가 여기서 퍽퍽퍽퍽 터지면서 여기 물 안에 공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물 속에는 공기가 포화용액이 8ppm, 산소가 8ppm. 우리가 공기는 70%가 질소고 20%가 산소입니다. 그래 이제 공기를 물속에 넣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넣어주는 게 우리가 이제 이젝터 펌프인데 이 수중 펌프를 이렇게 이게 이젝터 이 나팔처럼 생긴 걸 이렇게 달아요. 그걸 달면은 나중에 저게 이젝터 펌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이젝터 펌프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될 건데 오늘은 일단 패스하고 그래서 이게 이 수중 펌프는 물을 이쪽으로 싹 흡입을 해요.
흡입을 해가 요 토출 쪽으로 싹 내뱉는데, 물을 쫙 뽑아가 쫙 내뱉는데, 여기다가 이젝트에다가 이제 요리 호수를 해가지고 대기 중으로 끌어나면은 물이 쫙, 이 에어가 쫙 빨리 들어가면서 물과 함께 같이 쫙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젝트인데, 그러면서 물과 공기가 쫙 섞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폭기 효과를 내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이 스프레이로 살수 배관을 만들어가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준다. 그럼 이 수증분 불에가 쭉 빨아서 이 배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살수 노즐을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주면 여기 대기 중에 여기 대기는 공기가 통하잖아요. 이 공기를 이게 물이 공기하고 만나가지고 공기를 머금고 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산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이가 물을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이제 공기가 많이 물속에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잘게 쪼개주면 공기하고 물하고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게 물 안에 공기가 늘어난다. 근데 이게 이제 구멍이 작으면 잘 막혀요. 그래서 잘 안 막히게 하면서 물을 잘게 뿌려주는 이제 상기관을 만드는 게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실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링크 그렇죠?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살수 쫙 살수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폭기가 되고 있죠. 폭기가 뽀록 되고 있고. 이렇게 공기 중에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서, 자,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 또 살수, 쫙 살수. 이렇게. 자, 여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집수조, 아까 여기 집수조 또는 유랑조정제인데, 이거 용량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한 50톤 정도 배수가 나온다. 50톤이면 우리가 한 만두 정도 되는 큰 트리장인데, 큰 양돈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잡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50톤 정도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요 집수조 용량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50톤을 했다. 50톤, 하루 50톤 나오는데 딱 50톤 정도 우리 집수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만일에 이거 하루라도 못 짜면은 이 집수가 넘칩니다. 그러면은 50톤 나오는데 100톤을 했다. 그러면은 이틀 정도 여유가 있어요. 이틀을 안 짜도 괜찮아요. 그래, 만일 50톤을 내면은 오늘 출근해가지고 퇴근 때까지 쫙 바닥까지 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까지 오면은 딱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고 오늘 또 퇴근할 때 또 쫙 비워놓고. 자,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하루라도 못 자면 안 되니까 좀 넘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틀 용량 혹은 3일 용량 이렇게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크게 하면은 이게 다 돈이에요. 폭기도 짓고 이 콘크리트 하고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어서 이제 짓는 거죠. 크게 지으면은 수월하고 작게 지으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뽑아야 된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탈수기도 용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탈수기는 우리가 보통 하루 출근해가 8시간 만에 다 짜버려요. 이걸 8시간 만에 짠다. 그 다음에 아까 50톤이라 나온 다음에 50톤 나누기 8 하면 시간당 6.2톤 정도, 그러니까 한 7톤짜리 탈수기를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8시간 만에 짜고, 만일 더 작은 탈수기를 놨다 그러면은 9시간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작은 걸 만일 뭐 2톤짜리 놨다, 지금 아까 시간당 6톤짜리를 놨는데 돈이 없어가 3톤짜리를 놨다 그러면은 2배가 더 걸리는 거예요. 8이 16, 16시간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좀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시간당 10톤짜리를 놨다 그러면 5시간 만에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면 좋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폭기조 용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액비가 잘 만들어지려면 한 20일, 30일 정도 되면 잘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도 다 돈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용량 크면은 왜 좋은지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은 우리가 보통 폭조 높이를 4m 정도 합니다. 4m. 물이 한 4m 정도 받치도록. 그래 하는 이유는 3m 정도는 지하에 넣고 한 1m는 지상 위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보통. 그 4m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 4m 수압을 뚫고 가는 불화가 대부분 이제 우리가 기성품인데, 대부분 이제 그런 4m를 기준으로 불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성품이기 때문에 좀 쌉니다, 가격 대비. 근데 6m로 폭기조를 만들면 이 수압을 6m를 뚫고 갈 수 있는 불화는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조금 맞춤형이다 봐야 돼. 기성품은 녹긴 녹는데, 그래서 이거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폭기조를 지을 때 그냥 4m로 터보 불화가 싸기 때문에 4m 정도 기준으로 해가 짓는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액 분리는 이제 뭐 원심 블럭이 우리 데칸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벨타 프레스, 필터 프레스, 그 다음에 스크루 프레스, 스크린 등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우리가 돼지 똥 오줌 물은 공기를 넣어 처리하는데, 이 똥이나 이 건더기는 빼서 육지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왜냐? 그 공기가 많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 탈수기가 좀 세밀하게 분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건더기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탈수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게 이제 원심 분리기인데, 원심 분리기로 해가 무약주이라는데, 폴리머나 염화철까지 넣어서 하면은 더 미세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 그거는 좀 더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거는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SS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용량을 더 줄일 수 있고 액비 만드는 시간을 더 땡길 수가 있다. 그런 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기성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호기성분의 원리. 자, 우리 동영상 함께 볼게요. 우리가 자 여기다가 사료를 줘요. 사료. 그럼 이 금붕어가 이 사료를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물 속에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넣어줘야 돼. 공기. 이 물고기는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고 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금붕어가 자꾸 살이 찌고 새끼를 많이 까고 이제 미생물이 금붕어는 잘 새끼 안 까지 미생물은 금방 새끼를 까요. 대신에 공기가 딸립니다. 물속에 공기가 딸리기 때문에 공기를 많이 넣어주면은 자 분해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자 물에 먹이가 들어오면 금붕어가 잡아먹는다. 미생물은 금붕어와 똑같은 원리로 먹고 자란다. 마찬가지로 배수의 오염물에 먹이가 되어 미생물이 잡아먹는다. 미생물이 몸이 커지고 새끼 쳐서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오염물이 점점 줄고 미생물은 점점 늘어나고 액비가 되어간다. 이겁니다. 이 금붕어가 미생물은 눈에 안 보이지만 금붕어가 커요. 그러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있다. 사료 2kg를 금붕어가 먹으면 1kg는 금붕어 몸이 되고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동화작용이라 1kg는 CO2하고 물로 되어 없어진다. 금붕어도 땀도 흘리고 오줌도 싸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해가 CO2로 날아갑니다. 이걸 이하작용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염물이 2000ppm이 들어오면 1000ppm은 요렇게 이제 이게 미생물이 몸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바이오플락인데 우리가 요 미생물은 이게 미생물이다. 우리 액비에서 이제 꺼낸 게 이게 이제 미생물인데 이거를 눈으로 보면 그냥 이 플락만 보이는데 우리가 이게 바이오플락이라는데 이게 미생물인 거예요. 미생물. 현미경으로 보면 안에 막 움직이는 것도 있고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게 미생물이다. 우리 이제 배수처리 체계는 우리가 푸드, 먹이, 그러니까 BOD, COD, BOD, TOC 이런 거를 먹이라고. 그 다음에 용존산소, DO, 용존산소, 그 다음 MLSS, 요거가 있으면 위생 처리가 된다. 그럼 이거 있으면 당연하게 이게 미생물이 분해가 돼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딱 조금만 맞으면 액비가 잘 됩니다. 호기성 처리가 잘 됩니다. 어렵지 않고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건을 못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왜 잘 안 되느냐? 여기서 자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용존산소 부족이다. 이 말은 우리가 물속에는 산소 포화 농도가 약 9ppm 포화 농도 그러니까 물 안에 산소가 녹을 수 있는 농도가 최대 농도가 9ppm밖에 안 됩니다. 물에는 산소가 아주 작다. 우리가 ppm이라면 10의 6성분의 1이다. 10의 6성분. 그래서 9ppm이다. 아주 작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방류수 기준이 우리가 질소 농도가 양돈 폐수 같은 거 아니래 150이다. 150ppm이다. 이 150은 아주 작은 농도예요. 그러니까 다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 안에 있는 질소는 다 처리해야 된다. 근데 허물면 이 9ppm이다.
국소량이 물 안에 녹아 있다. 그래서 조그만 오염물이 들어오면은 물이 산소가 부족해가 이 호기성균이 안 자랍니다. 그냥 물이 썩어버린 거죠. 근데 대기 중에는 우리가 산소 농도가 20%입니다. 질소 농도가 90%. 이 20%를 ppm으로 바꾸면, 환산을 하면 1집 100, 1000만, 10만, 20만 ppm. 대기에는 물보다 2만 배가 이상 산소가 많다. 그래서 대기는 유기분해가 물보다 엄청 빨라요. 물에는 산소가 거의 없어가지고 조금의 오염물이 들어오면 그 작은 오염물을 호기성균이 먹으려니까 조금만 들어와도 산소 부족으로 돼가지고 호기성 미생물이 성장을 멈추고 액비 진행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은 산소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저농도로 폭주에 넣든지 이래야 돼요. 산소를 많이 넣어주는 거 아까 제가 이제 많이 보여줬지만은 여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데칸타 여기서 잘 잡아서 이 오염물을 육지에서 처리하고 물만 아주 작은 물만 미생물이 먹도록 해야 된다.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리 육상에서 유기물 분해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 거름, 이제 아까 우리가 데칸트에서 짠 거름입니다. 이 거름을 데칸트에서 짠 그 탈수 케이크라. 이 탈수 케이크를 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액비가 아니고 이제 그냥 비료죠, 비료. 거름. 이제 이것도 거름도 그냥 분해가 안 된 거름은 안 됩니다. 이것도 액비 하듯이 부숙을 시켜야 돼요. 이 부숙하는 방법은 물속에서 부숙하는 방법하고 육지에서 부숙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공기를 넣어준다. 육지에는 공기가 산소가 20%가 있어요. 70%가 질소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산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분해가 빨라요, 육지에서는. 물속보다. 물속에 산소를 넣어주는 거는 어렵지만, 여기 육지는 이렇게만 돌려줘도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육지에서, 자, 유기물을, 여기도 똑같이 이 오염물을 먹고, 이 호기성균이 지 몸이 되는 거예요. 지 몸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 됩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발효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호기성균에 제가 또 다른 설명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밀폐된 공간이다. 밀폐된 공간. 자, 밀폐된 공간이다. 이 밀폐된 공간에 여기에 만일에 우리가 아까 데칸타에서 짠 슬러지 탈수 케이크를 여기에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거기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약간 이리 뿌려놨어요. 공기가 잘 만나도록 뿌려놨어요. 그러면은 요 호기성균이 막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슬러지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 오염물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공기를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많이 밀폐되었다. 그러면 여기는 산소가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더 이상 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가 죽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공기를 빼야 된다. 혹은 공기를 넣어야 돼.
공기를 이렇게 요리 빼면은 공기가 들어간다고 뺀 만큼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를 넣고 빼고 이래 해가지고 공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호기성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